속보입니다. 미국 협상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개 일정도 사전 예고도 없이 입국한 이 대표단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닌 국가급 방위산업 협상과 관련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의엔진 계약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 한국 간의 기술 협력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번 방문은 그 어떤 회담보다 긴박하고 규모가 큽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진 숫자는 무려 50조 원.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양국의 방산기술 주도권을 좌우할 세기의 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으며 핵심 안건은 KF-21의 엔진 공동개발과 장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방산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통상 이런 고액 규모의 기술 협상은 수개월 전부터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만 이번 방문은 전혀 예고 없이 단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미측 협상단은 한국 정부 고위층과 접촉해 일정 일부를 완전히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주변은 물론 방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KF-21 엔진 협상이란 단어가 흘러나오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방산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딜이 현실화되면 한국 항공산업이 완전히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서둘러 움직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기술 협력을 위한 방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복잡한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협상의 배경에는 또 하나의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 정보를 입수하고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조용히 진행되던 비밀회담, 그리고 갑작스러운 미국의 움직임,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KF-21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 협상단의 극비 방안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에서 직접 파견된 국방부 핵심 실무진과 록히드 마틴, GE 항공, 그리고 프레젠 휘트니의 기술 고문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방안은 단순한 정치적 만남이 아니라 명백한 기술 및 자본 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남은 과제는 바로 엔진 완전 국산화입니다. 현재 탑재 중인 엔진은 미국의 GE F414 계열이지만 한국은 차세대 블록 3모델부터는 독자 엔진 또는 공동개발형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엔진 개발권이 미국의 전략적 승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협상단의 방문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측에 두 가지 제안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째, 엔진 공동개발에 미국 기술을 일부 이전하되 미국의 특정 기업이 생산 라인에 직접 참여하는 조건. 둘째, 장기적으로 KF-21 엔진을 기반으로 한 미국 아시아 시장 공급망 공동 구축. 이 제안이 현실화되면 단일 계약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AI 등 관련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모였고 이틀간 이어진 회의에서는 기술 주권과 시장 접근성 사이에 균형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이번 협상을 공식 발표 없이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이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 FX 공동개발을 진행 중인데 만약 한국이 KF-21 엔진 독립을 실현한다면 일본이 사실상 뒤처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히 엔진 계약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라는 아시아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다면 일본의 FX 프로젝트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번 협상은 50조 원 규모의 단순 계약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기술 자주권을 상징하는 분기점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분기점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바로 KF-21 엔진 공동개발 50조 원 프로젝트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미 양국의 산업 주도권과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제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E항공이 보유한 F414 계열 기술 일부를 한국에 이전하는 대신 KF-21 블록 3 이후의 엔진 생산에서 미국 기업이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닌 생산 네트워크에 공동 참여하는 조건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엔진 독립의 길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기술 종속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AI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협력해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실용론과 독자 개발을 포기하면 미래 세대 기술 주권이 흔들린다는 자주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3가지 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째, 한국 주도의 생산 라인 유지. 둘째, 기술 이전 범위의 명문화. 셋째, 수출 제한 조건의 삭제입니다. 미국이 이 조건을 수용할 경우 KF-21의 완전한 수출형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느냐는 점입니다.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내 군수 생산망을 다변화하려 하고 있고 그 핵심 허브로 한국을 점찍은 것입니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산업에서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방위산업까지 포함된다면 이는 사실상 전략 동맹의 완성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은 FX 프로젝트의 공동개발국으로 영국과 이탈리아를 파트너로 두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과 별도로 50조 규모의 협상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을 배제한 채 한국과 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한미 간 경제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일본은 동맹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닌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한마디는 이번 협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격렬했습니다. 도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KF-21 엔진 협상을 일면으로 다루며 한국이 미국의 신뢰를 가로챈다.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또 기술을 빼앗아갔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려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안보 충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KF-21이 미국의 기술 지원 아래 완전한 독자 전투기로 완성된다면 일본이 추진 중인 FX 프로젝트는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분야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F-35 생산 조립 라인도 일본 내에서 운영되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미국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F-21은 다릅니다. 이미 레이더, 항전 장비, 미사일 통합 시스템까지 상당 부분을 독자 개발로 확보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엔진뿐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으면 일본은 기술 수입국에 머무는 반면 한국은 기술 생산국으로 격상됩니다. 이것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미국 측에 항의성 메시지를 전달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한미 기술 협력이 동북아 안보 균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 이미 자립적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그 성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첫 번째 공식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일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앞세운 것은 외교 실패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일본 국방성 내부에서는 대체 엔진 개발 긴급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요 포털에는 이제 진짜 기술 독립이다. 미국이 한국을 인정했다. KF-21이 일본의 FX를 넘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시험 비행을 이어오던 KF-21 프로젝트가 단숨에 국민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히 국산 무기의 단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반발해도 이미 판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한국형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형 전투기로 KF-21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 시점에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 이어 이번에는 방위산업입니다. 그 중심에는 신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방산 수출을 급격히 확대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대규모 계약에서 KF-21, FA-50, K9 자주포가 잇따라 성공을 거두자 미국도 그 경쟁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술 보호력입니다. 한국은 외국 기술을 단순 복제하지 않고 독자화와 개량 능력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엔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워싱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50조 규모의 협상안에는 엔진뿐 아니라 향후 KF-21 파생형 개발과 관련한 공동연구소 설립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동맹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 협상이 성사되면 엔진 기술 외에도 항공 전자장비, 스텔스 코팅, 전자파 흡수제 등 첨단 기술 영역으로 협력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엔진 핵심 소재 생산을 자국화할 경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완전 독립형 전투기 생산국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초기만 해도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지만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기술 유출 위험이 낮고 계약 이행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기술 협력 폭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미국의 인식 전환을 상징합니다. 과거 기술 수입국으로 보던 한국이 이제 공동개발국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이 변화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조자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축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지 군사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산기술협력은 곧 산업동맹으로, 산업동맹은 결국 정치동맹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로 미국의 신뢰를 얻고 외교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반발해도 세계는 이미 한국을 새로운 핵심 기술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KF-21 엔진 계약을 넘어 세계 방위산업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적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일본 중심의 동맹 구조를 사실상 재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건의 협상 소식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지형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독자 기술 확보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왔습니다. KF-21은 그 결과물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전투기 엔진 기술을 완성할 수 없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미국 협상단이 직접 한국으로 와서 50조 규모의 엔진 계약을 논의할 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표현을 자제하자는 내부 지침까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기술력, 수출 규모, 협력 신뢰도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KF-21의 완전한 엔진 국산화, 그리고 차세대 무인 전투기 시스템으로의 확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아시아 최초의 완전 독립 전투기 체계 보유국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일군 자존심이자 기술 주권의 상징이다. 이번 협상은 그 상징이 세계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또한 미국의 선택은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기술을 축적하는 나라, 그리고 동맹을 배신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일본이 수십 년간 얻지 못한 신뢰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미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세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한국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 던진 선언입니다. 기술의 자립, 동맹의 재정애,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은 이름, 그것이 바로 KF-21입니다. 오늘의 협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